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입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뒤에 보시는 이 문제는 작년 수능 현대시 문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죠. 사실 작년에 이 현대시 문제가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나올지 미리 기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나올지가. 근데 사실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는 게 사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죠. 학생들이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하면 기출을 풀고 채점하고 뭐 많이 가면은 비문학 같은 경우 뭐 구조도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왜 틀렸는지 다시 보고 있고, 관계도 정리하고, 소설 같은 경우 뭐 이렇게만 푸니까 기출 분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의 의미가 제대로 뭔지, 그리고 과거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기출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굳이 기출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다른 문제집도 아니고 평가원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일종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이 문제가 같은 기관에서 내니까 미래에 내가 볼 수능에서도 어떤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믿음 때문에 우린 기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과거의 문제에서, 야, 이 문제는 난이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고 출제 의도가 이렇게 되고 선지 구성은 쉬울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나와. 야,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선지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미래형으로 어렵게 나온다면 이 문제 유형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죠. 33번. 이 문제 사실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고가 되어 있었고, 문제 푸는 틀, 출제 의도, 난이도 조절 방식, 대비책 전부 다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A에서 F를 물어보잖아요. 일단 문제를 분석할 때 선지를 한번 쭉 봐야 돼요. 볼 때 이 단락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각각의 단락을 연결시켜서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의 이 모습은 B에서 뭐를 형성한다. B에서의 뭐는 C에서 뭐를 형성한다. C에서의 뭐는 뭐 D에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락을 연결지어서 물어보고 있죠. 굉장히 큰 특징이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단락 문제 모든 현대시 문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떨 때만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죠. 저는 이런 문제를 특수형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에서만 나오고 어떤 지문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를 특수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문의 출현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까요? 보시면 각각의 단락을 연결지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물어보는 게 각각의 단락을 따로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보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지문 조건이 뻔합니다.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가면 단락 간의 관계가 다 동일한 관계겠죠. 그럼 이 단락을 가지고 선지 5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선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동일한 관계로 출제를 하면 출제의 의미가 없겠죠. 선지가 다 똑같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보려면 시의 상황이 변화하는 시에서만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선지는, 어떤 단락 길이는 동일한 관계고 어떤 단락 길이는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가 굉장히 다채롭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도 보시면 이 이윽고를 기점으로 선지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동일한 관계로, 부정적인 관계로 묶여지고, C는 이 변화의 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C를 기점으로 이 A, B의 부정적인 상황과 그 밑에 문단은 대비가 되고 있죠.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봐볼까요? 현재 구성 보시면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린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순환적 관계라는 말은 결국 A에서 B로 변해서 다시 A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했다라는 말인데, 변화의 기점이 어디였죠? C였죠. 그러니까 얘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거 그냥 아니지 하고 풀 수 있는 거예요. B도 한번 봐볼까요? B에서 참나무의 상태 변화를 가지고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C에서 변화의 기점이 됐죠. 그러니까 B에서 C로 순차적 관계, 즉 변화했죠. 그러니까 얘도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자, C와 D. 대립적 관계라 나와있죠. 근데 C를 기점으로 D로 쭉 변했죠. 그러니까 이 대립적 관계란 말을 쓸 수 없겠죠. 자, 보시면 지금 평가원의 선지 워딩 의도가 보이시나요? C는 반드시 순차적 관계, 인과적 관계라는 말과 엮여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C라는 건 변화의 기점이기 때문에. 대립적 관계, 변화를 기점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C와 D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질적 관계겠죠? 이거 핀트로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동질적 관계라는 말도 이 핀트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인과적 관계라는 말도. 자, 4번. 인과적 관계라는 말을 쓰려면 C에서만 가능합니다. 변화의 기점이었던 C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D와 E를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아니겠죠. 5번. 동질적 관계라 했는데 얘가 약간 미래형 문제예요. 난이도 조절 방식이죠. C를 기점으로 변했으니까 그럼 E와 F는 동질적 관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한 걸로 뒤집어 놨어요. 동질적 관계는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E와 F에 대해서 낙엽으로도 바람으로도 E에서 제시하고 있고 근데 이걸 덮을 길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 워딩으로 E와 F는 다른 관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선지 주관을 대립을 시키는 단어, 반대인 단어가 여기 있죠. 그래서 동질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을 했다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19년, 2018년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입니다. 여기는 단락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선지 한번 구성을 보시면 똑같이 단락을 물어보고 있죠. 근데 A와 B 이 각각의 단락들을 따로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결지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의 문제는 B의 뭐가 아니다. A는 뭐를, B는 뭐를 드러내고 있고 A의 뭐 이후에 B는 새로운 상황을 변하고 있다. 즉 A와 B를 계속 연결시켜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A와 B 각각의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단락 관계 물어볼 때 상황이 변화하는 시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A에서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B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합니다. 상황이 변했죠. 이걸 기점으로 낸 문제입니다. 다만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문제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명확하게 2개로만 제시했기 때문에 푸는 사람 입장에서 그 변화의 기점을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낸 다음에 최근에 수능을 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도 A와 B에 대한 변화 상황 전과 후를 말을 하고 있죠. 3번 보시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했다. 변화 기점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죠. 과거에 고통받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의 변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의 변화.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생명력 회복이 된 이후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 그러니까 즉 단락 간의 관계가 상황 변화 전후로 대립적인 관계냐 상황이 변화되기 전이냐 후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출제 의도, 먼저 출제 의도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 선지 구성, 난이도 조절 방식,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면 이 단락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의 출제는 당연히 시에서 상황이 변화한 전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출제 의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 구성은 뻔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상황이 변하기 전은 동질적 관계, 동일한 관계로 묻고 상황이 변하기 전과 후를 대립적 관계로서 선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5번 선지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 변화하는 그 기점, 인과적 관계를 물어보는 이 선지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적절치 않았지만. 그럼 난이도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난이도 조절은 단락을 여러 개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이제 푸는 학생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정확하게 변했는가의 기점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짝 더 어렵겠죠. 이 A, B보다. 그리고 아까처럼 5번 선지처럼 디테일한 부분에서 틀리게 만들면 헷갈리겠죠. 어렵겠죠. 그리고 인과적 관계를 물어보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비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인지하면 상황이 변화하는 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하는 그 기점을 시를 읽을 때 명확히 체크를 해놓겠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선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모두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지만 보고 눈 굴리면서 바로 풀어낼 수 있죠. 누군가는 모두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때 과거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대비책을 만들었던 친구들은 5초 안에 풀겠죠. 5초도 안 걸려 3초 만에 2번 바로 찍고 넘어가겠죠. 전체 선지를 봐도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미래형을 예고를 했습니다. 인과적 관계와 5번 선지의 형태.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 이거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평가원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발전을 시키니까. 이런 게 기출 분석입니다. 이런 명확한 틀이 존재한다면 어떤 학생들보다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단락 문제만일까요? 평가원 문제 보시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A, B 문제, 단어 문제. 그 문제들에 대한 최고의 풀이법이 다 존재합니다. 과거의 발전된 모습도 다 있고요. 과거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미래에 어떻게 냈으며 어떤 식으로 문제를 공략해야 되는지가 전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출 분석은 학생들이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7, 8년 동안 매일 국어를 하루에 10시간 넘게 선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진짜 직업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학생들은 이걸 직접 내가 이걸 개발해봐야겠다라는 접근보다는 제 강의를 듣고 이런 방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적용을 해보자 라는 스탠스로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걸 최적으로 할 수 있게 저는 일간지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이 방식을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과 해설 강의를 제공하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것도 역시 제 교재 일부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자세히 적혀 있어요. 제 말이 거의 다 적혀 있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드시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누군가는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내가 분석했던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난이도 이렇게 조절되는 거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었겠죠.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이 문제들을 보면 보는 친구하고 점수가 같진 않겠죠. 물론 작년 수능이 쉬웠지만, 문학이 쉬웠지만 재작년 수능처럼 문학이 언제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문학이 개인적으로는 이 현 국어 체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절됐을 때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수 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